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LG생활건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 1조 8,931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2,407억 원, 그 다음에 순이익은 1,657억 원입니다. 자, 연간 단위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이고요. 주력 채널인 중국에서조차도 부진이 지금 현재 만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로 코로나 정책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중국 업황이 좋지 않고 또 소비 위축 때문에 다이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면세 반등을 또 기대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자, 필수제는 그나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속도는 더디지만 방향은 맞다라고 되어 있고 실적 회복과 모멘텀 강화 모두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단 면세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좋지는 않지만 이 트래픽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트래픽 증가를 이용해서 사업을 좀 키워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당대회, 그리고 광군제, 그다음에 전인대회 등으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 전환까지 이 기대 요인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 내년 1분기에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실시가 될 거고 2분기에는 봉쇄 영향 제거에 따른 기저 효과만으로도 고성장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조차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연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과연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동계올림픽도 또 미루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일정대로만 간다라면 주가 회복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고 여기 적정 주가 나타냈던 것처럼 95만 원까지도 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뤄지고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을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특히 작년에 이 떨어진 폭이 컸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 일봉입니다. 70만 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주봉상으로 보실 때 이거 140만 원부터 쭉 떨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서만 봐도 벌써 반절 이하가 좀 덜어진 건데 월봉으로 보시면 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떨어져 났고요.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거의 2년째 떨어지는 건데 이게 다시 한번 V자 달성할 로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실적 악화였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만약 좋아진다면 요 부분에 대한 이 실적은 당연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럼 주가는 당연히 요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못해도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그 이상은 LG생활건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것 같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느새 10조를 깨고 내려온 LG생활건강이고 코스피 30조입니다.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코스피 30입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좀 들어갔다 나갔다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 부분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연간 단위로 봤었을 때는 작년보다는 뭐 그렇게 좋은 결과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3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지는 않은 지금 상황이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좋아졌다라는 것 정도, 이라서 사실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올해 실적이 거의, 이제 고하저 있을 때 이제 저쯤에 판단되는 거라 내년에는 이제 상이 좀 되지 않을까, 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PBR이 20배고요. 그다음 PBR은 1.86배. 예, 그다음에 배당금은 18,895원인데 사실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 배당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액면 분할을 하든가 뭔가 좀 방법을 좀 취해야지 주가의 하방을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좀 많이 아쉬운 네,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아울렛 퍼시픽입니다. 3분기 매출액 1조 169억 원, 그다음 영업이익 207억 원, 순이익 144억 원. 그래서 매출액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이익을 까먹었고요. 중국발 소비 침체, 그 대규모 구조조정,
마몽드 중국 직영점 전면 철수가 좀 더해졌고, 국내에서는 이제 고마진 면세, 약세가 좀 감익골 피우겠고, 그다음에 제휴몰 확대로 온라인 쪽에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방판 인력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할인점, 전문점이 오프라인 쪽에서 좀 감소하니까 부진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엽기적 부담감, 그리고 매장 철수, 판매 감소로 인한 비용 증가, 그리고 전문점 호조와 달러 강세에 기반한 미국과 유럽은 그나마 고성장을 좀 보여준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좀 기대케 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분기부터는 이제 구조조기 증입 구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국은 오프라인 매장 축소와 국내는 온라인 전문으로 할 거고, 이제 제품은 럭셔리 위주로만 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세 이 객수가 반등을 하고 있고, 중국 시장 회복과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좀 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생활건강과 거의 똑같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급형 LG생활건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주가 차는 6배 정도, 네, 액면가는 사실 10배 차이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6조이고 코스피 48위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모레퍼시픽은 기간에서는 지금 거의 뭐 약간의 보합세 정도의 느낌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부를 보시면은 지난 2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고, 3분기 때는 좀 반등한다라는 그림.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지 않고, 4분기 때 예, 좀 좋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 올해 1분기는 좀 뜬금포로 좀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년 1분기에 과연 채워질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지 않고요. 뭐 ROE, 뭐 PBR, PER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치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확인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싸다가 보면 싸겠지만은 이 LG생활건강과 비교했을 때 재무적으로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탄탄한 모멘텀을 봤었을 때는 아몰레보다는 LG생활건강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3분기 매출액이 3,845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286억 원입니다. 자, 순이익은 207억 원으로서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물론 화장품만 하는 건 아니고 의류 쪽도 하고 생활 용품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패션이 판매가 호조였다라는 거. 근데 국내 패션 같은 경우에도 이 톰보이 쪽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화장품은 전 브랜드가 우수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투자를 감안했을 때 이익단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거보단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신규 매장 출점했던 이 생활용품 관련해서 비용이 좀 증가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수 효과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엽기적으로 이제 전환돼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과 긴축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 심리를 악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외형 성장은 이제 조금 가로막히겠지만은 적자 사업을 이제 효율화를 시키면서 내실을 강화하면서 신규 브랜드를 유치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사업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정말로 많이 힘들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같이 동조한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꺾일 때는 좀 같이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전체가 안 좋을 거라고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가파르게 좀 올라왔고요. 현재도 지금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보여지고는 있는데, 잠깐 볼까요? 네, 약간 이렇게 끝없이 떨어지는 이 화장품주들보다는 좀 그 폭과 좀 그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저점은 안 깼으니까. 자, 시가총액은 이제 거의 1조를 바라보고 있는 코스피 상장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관도에서도 좀 많이 들어왔네요. 기관에서도 좀 상당 부분 좀 들어온 부분들이 좀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실적 한번 보시면 일단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았고 전분기 대비 좋아졌고 3분기 예상치를 보시면 전분기보다 좋아질 것인가로 봤을 때는 사실 좋지는 않고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여태 봤던 화장품주들 중에서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PBR, PER, 배당금까지 모두 3박자를 갖추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싶고요. 이게 정말로 조금만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회사가 조금 실적적으로만 더 레벨업을 한다면 이제는 아모레퍼시픽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주가를 가지고 있는 3등주에 가깝다고 좀 보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규 진입분들께서는 LG생활건강이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 떨어지면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제일 많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어차피 화장품주 안 갈 거니까 뭐 1년을 모은다 혹은 뭐 최소 3개월을 모은다라는 마인드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정도를 매수를 하고 계시면 매수가 아니라 매집을 하고 계시면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정말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해서 많은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주가의 튀어 오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은 한번 가져보시면 좋은 투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